윤지우 요은 지요에게 결혼식 날은 꿈결처럼 행복해야 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고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서울 최고의 호화로운 예식장인 하늘호텔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5월의 햇살은 그녀가 입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다. 그 드레스는 수백 개의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장식된 맞춤 제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마치 굴욕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명망 높은 명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인 윤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서 있었다. 그 미소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소녀의 미소였다. 그녀의 옆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 김민준이 서 있었다. 대경 그룹의 아들인 그는 잘생긴 외모와 훌륭한 학식을 갖춘 신사였다. 그들은 재계의 황금 커플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권력과 재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성당은 합창단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백합의 달콤한 향기가 온 공간에 퍼졌다. 신부님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서약을 낭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다. 윤지우 양 당신은 김민준 군을 당신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당신은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겠습니까? 지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엄숙함을 깼다. 잠깐만요. 그녀는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지우의 이복 여동생인 김소연 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지우의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소연은 똑바로 단상으로 걸어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더니 민준을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오빠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지만 그녀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소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과 데이트했고 결국 그녀는 장난감에 불과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갑자기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연을 보더니 다시 지우를 보며 해명할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그만해. 민준이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큰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을 비추었다. 그것들은 지우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지우는 즉시 그 사진들이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진들은 가짜야. 소연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다. 가짜 언니는 민준 오빠가 언니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오빠는 저한테 언니가 진정한 감정이 없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빠는 명진그룹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언니와 결혼하는 것뿐이에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소연은 말하면서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은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일그러졌다. 그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미안하지만 너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소연이야.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민준의 말은 지우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오직 공허함과 극심한 고통만을 느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너희들은 나를 속였어. 지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이렇게 한 거야? 왜냐고? 언니가 너무 멍청하고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지. 소연이 얄밉게 웃었다. 언니는 민준 오빠가 진정한 감정이 없는 여자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는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예요. 지우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외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속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녀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명진그룹 회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소연이 이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장난감이 아니라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민준과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수군거리는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저는 저를 속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남자를 찾을 거예요. 온 예식장이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지우의 말에 놀랐다. 민준과 소연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저는 지금 당장 결혼을 발표합니다. 재산, 지위, 돈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저와 결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앞으로 나오세요. 지우의 선언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준과 소연은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예식장에 있는 부유하고 힘 있는 남자들 중 아무도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우와 결혼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식장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부유하거나 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경호원이었다. 그 남자는 이현우 엘리 튠우였다. 그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차가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예식장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똑바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남자가 감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줄은 몰랐다. 현우는 그녀와 마주섰고 그의 눈은 단호함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그녀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처럼 저 이현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현우가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온 예식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놀라움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민준과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현우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약한 경호원 따위가 감히 명진그룹 딸과 결혼하겠다고 네가 뭔데? 민준이 비웃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우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좋아요. 지우가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윤지우의 결혼식은 민준이 아닌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현우와 함께 극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윤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현우를 따라 예식장 옆에 위치한 한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이었고
현우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하고 깔끔했다. 탁자 위에는 결혼 증명서와 펜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고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의 글씨체는 강하고 단호했다. 지우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그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따라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현우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지우에게 건넸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다. 그녀는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글씨체는 불안정하고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방금 결혼했다. 그것도 그녀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서명을 마친 후 현우는 증명서를 챙겨서 탁자 위에 놓인 봉투에 넣었다. 그는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우가 망설였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현우가 말했다. 당신은 결혼을 원했고 우리는 결혼했다. 우리는 이제 부부다.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돈, 권력, 명예. 당신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나요? 지우가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우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한 여자와 결혼하겠는가?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지우가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씁쓸하고 슬펐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고 배신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좋아요, 이현우 씨.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결혼했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를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지우가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저는 다른 곳에 머물겠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하니까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기자들은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들을 쏟아냈다. 윤지우 씨, 당신은 왜 갑자기 그와 결혼했습니까? 이현우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현우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는 그녀를 기자들로부터 보호했다. 그는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차 안에서 지우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현우의 집에 도착했다.
집은 크고 웅장했다. 그것은 그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이곳은 당신 집인가요? 지우가 물었다. 네, 이곳은 제 집입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우가 말했다. 이곳은 아름답네요.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깨끗하고 깔끔했다. 가구들은 단순하고 우아했다. 지우는 그가 세련된 취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혼자 살았나요? 지우가 물었다. 네, 혼자 살았습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우는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저를 이 침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우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이곳은 당신 침실입니다. 그들은 한 침실로 들어섰다. 침실은 크고 넓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다. 침실 옆에는 큰 창문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이곳은 아름답네요. 지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침실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지우는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현우가 정원에서 한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우는 그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정체와 그의 의도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무서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윤지우는 크고 텅 빈 방에 앉아 마음속의 파편들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삶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약혼녀가 아니었고 그녀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이현우의 아내였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후의 분노와 굴욕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큰 집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현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약간 실망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있었고 그녀에게도 그녀의 삶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현우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녀를 도왔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의 똑똑하고 믿음직한 비서 강은지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은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게 있어. 지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실장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은지가 대답했다. 이현우. 지우가 말했다. 그는 경호원이야. 그의 과거,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알아봐 줄 수 있니?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조사할까요? 은지가 물었다. 아니, 현우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약간 안심했다. 그녀는 은지를 믿었다. 그녀가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녀는 집안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회사의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큰 혼란을 야기했고 그녀는 그것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소문을 퍼뜨려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가 명진그룹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했다. 피곤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회사를 구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침착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괜찮은지 저녁 식사를 했는지 물었다. 괜찮아요. 저녁은 먹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현우가 말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우가 말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편히 쉬세요. 그는 방을 나갔다. 지우는 조금 놀랐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실장님 이현우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찾았어요. 은지가 말했다. 그는 경호원이에요. 그는 많은 유명인사와 CEO를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예전에 이그룹이라는 큰 회사에서 일했어요. 이 그룹이요? 지우가 물었다. 그들은 우리 경쟁사잖아요. 네 실장님. 은지가 말했다. 그는 한때 그들의 최고의 경호원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다른 정보는 없니? 지우가 물었다. 아니요, 실장님.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은지가 말했다. 그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매우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현우는 경호원이지만 그는 예전에 이 그룹에서 일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의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명진그룹에 해를 끼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와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의 서재로 곧장 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다. 당신은 누구죠? 지우가 물었다. 현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현우입니다. 이름 말고. 지우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은 이 그룹의 스파인가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스파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예전에 이 그룹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남편이에요.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어두웠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현우가 말했다. 저는 이 그룹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요? 지우가 물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비밀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럼 왜 저를 도왔어요? 왜 저와 결혼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장난하는 거죠? 지우가 물었다. 아니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우가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순진하고 순수했던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우가 물었다. 전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현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경호원이었어요. 기억나지 않나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예전에 경호원이 있었다. 그는 차갑고 신비로운 남자였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당신이 그 남자였어요. 지우가 물었다. 네, 제가 그 남자였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한 건가요? 지우가 물었다. 네,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당신을 지켜보았고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떤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현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그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현우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의 경호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사랑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망설였다. 며칠 후 김민준과 김소연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명진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지우의 사생활을 조작하여 비방했다. 그들은 지우가 현우와 결혼한 것이 명진그룹의 경영난을 모면하기 위한 계약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했고 명진그룹의 주가는 급락했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녀는 혼자가 된 것 같았다. 그때 현우가 그녀 곁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불안,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좌절. 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지우가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당신은 강한 여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의 말은 지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김민준과 김소연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함께 민준과 소연의 음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명진그룹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가짜 문서와 조작된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언론에 뇌물을 주고 거짓 기사를 쓰게 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우는 현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컴퓨터에 능숙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문제 해결에 능했다. 지우는 그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함께 조사를 하다가 잠시 쉬었다. 지우는 현우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당신은 경호원 이상의 사람 같아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씁쓸하고 슬펐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요? 지우가 물었다. 왜 저를 돕고 있나요? 당신은 제 남편이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를 모릅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김민준과 김소연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언론에 그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은 현우와 지우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현우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민준과 소연이 어떻게 명진그룹을 해치려고 했는지, 그들의 거짓말과 조작을 어떻게 숨겼는지 밝혔다. 그는 또한 지우가 그들의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언론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민준과 소연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준과 소연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우는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명진그룹을 구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은 강한 여자입니다.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우리는 부부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김민준과 김소연이 체포된 후 윤지우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명진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언론은 그녀에게 사과하며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다시 명진그룹의 실장으로 복귀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현우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현우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슬펐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그룹의 아들이죠. 지우가 물었다. 현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당신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이 그룹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들의 후계자죠. 지우가 말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네, 맞아요. 저는 이현우 이 그룹의 아들입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가장 큰 경쟁사의 후계자였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우가 물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게 고마워요. 지우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행복했다. 며칠 후 현우와 지우는 이 그룹의 회장 이성민 엘리 숙민을 만났다. 그는 현우의 아버지였고 이 그룹의 설립자였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우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뭐냐? 성민이 현우에게 물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현우가 대답했다. 성민은 화를 냈다. 사랑은 사업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우리의 경쟁사의 딸이다. 너는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버지는 틀렸어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성민은 더 화를 냈다. 그는 지우를 쳐다보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지. 너는 우리 아들을 조종하고 있어. 지우는 화를 냈다.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의 희생자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저를 사랑하고 저는 그를 사랑해요. 성민은 비웃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결혼을 무효화할 것이다. 현우는 화를 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성인이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지우와 결혼했고 저는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우와 지우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성민은 화를 내며 떠났다. 현우와 지우는 함께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며칠 후 현우는 지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우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행복했다. 지우와 현우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름을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사랑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은 명진그룹이나 이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였지만 그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들은 혁신적인 태양열 패널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패널은 기존의 패널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 비용도 저렴했다. 그들은 이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시장에 출시했다. 새로운 시작의 태양열 패널은 즉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회사와 정부 기관이 그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수많은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김민준과 김소연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의 성공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지우와 현우의 행복을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의 기술을 훔치고 회사를 망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스파이를 고용하여 회사에 침투시켰다. 그들은 또한 언론에 다시 한번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새로운 시작의 기술은 도난당한 것이다. 이현우는 명진그룹과 이 그룹의 기술을 훔쳤다. 언론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고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번 스캔들에 휘말렸다. 지유와 현우는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스파이를 찾아내고 그들이 어떻게 기술을 훔치려 했는지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또한 언론에 다시 한번 진실을 밝혔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술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과 김소연은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언론은 그들을 믿었고 민준과 소연의 거짓말은 다시 한번 폭로되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체포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유와 현우는 다시 한번 승리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구했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의 성공은 이성민 회장에게도 알려졌다. 그는 그들의 성공에 놀랐다. 그는 그들이 단독으로 회사를 세우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결정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성공했냐? 성민이 현우에게 물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대답했다.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의 힘과 결단력을 인정했다. 그는 지유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너희들의 사랑은 진심이구나. 성민이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인정한다. 나는 너희들의 결혼을 승인한다. 현우와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성민의 승인을 얻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행복했다. 이성민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윤지우와 이현우는 그들의 사랑과 사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들은 이 그룹과 명진그룹의 기술과 자원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두 회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명진그룹은 새로운 시작에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 그룹은 명진그룹의 방대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다. 지우는 현우가 단순히 사업가나 경호원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약자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현우는 지우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똑똑하고 용감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꿈을 꾸었다. 그들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지유에게 말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둘만의 결혼식, 우리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지유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네, 좋아요.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해요.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예식장 대신 아름다운 정원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장 친한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했다. 결혼식 날 지우는 다시 한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드레스가 굴욕의 족쇄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었다. 현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당신도요. 지우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우 양, 당신은 이현우 군을 당신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당신은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유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현우 군, 당신은 윤지우 양을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녀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당신은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다. 그들의 반지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지우와 현우의 사랑을 축하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지우와 현우는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우. 현우가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현우. 지우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윤지우와 이현우는 그들의 사랑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의 성공은 김민준과 김소연의 마음속에 질투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노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유와 현우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은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회사였다. 민주는 자신의 옛 인맥을 이용해 회사의 핵심 기술에 바이러스를 심어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 지유와 현우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유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민준과 소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밤낮으로 시스템을 복구하고 바이러스의 출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민준이 과거에 사용했던 해킹 기술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유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현우는 지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기술과 보안 지식을 총동원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했다. 그는 지유와 함께 일하며 그녀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들의 팀워크는 완벽했다. 그러나 민준과 소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지유와 현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현우는 윤지우의 회사를 훔치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다. 윤지우는 남편을 이용해 옛 연인에게 복수한 악녀다. 등의 터무니없는 비방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혐오를 한몸에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현우와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신뢰했다. 그들은 언론에 해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사업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며 그들의 성공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회사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현우는 바이러스를 만든 해커를 찾아냈다. 그 해커는 김민준이 그들의 회사에 침투시킨 스파이였다. 그는 민준과 소연이 벌인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이로 인해 민준과 소연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죄가 더 무거워졌고 그들은 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유와 현우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김민준과 김소연이 다시 감옥에 갇힌 후 윤지우와 이현우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지유와 현우는 그들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서전을 썼다. 그들의 자서전에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투쟁, 그들의 성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들은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또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의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꿈을 꾸었다. 그들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찾았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우리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함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보다 사랑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윤지우와 이현우는 그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후계자나 세상의 비난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깊은 신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 그들의 회사,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윤리와 혁신을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우는 지우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호텔의 정원으로 갔다. 그곳은 첫 결혼식이 열렸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현우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너를 처음 만났던 날, 나는 그저 너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자 동반자로서 너와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내게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예쁜 딸을 낳았다. 딸의 이름은 세아라고 지었다. 이는 그들의 사랑과 삶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그들의 딸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었다.